제가 오늘은 VC는 어떤 거고 어떤 종류의 이제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를 유치하실 때는 반드시 염두하시고 이야기하면 좋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석철의 유니콘을 진행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여러분한테 이런 콘텐츠를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내용과 제가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IR 자료들, 사업 소개서들을 많이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일일이 하나씩 리뷰를 해드리는 게 이제 맞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콘텐츠에서 그 자료에 대한 리뷰나 뭐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게, 이게 공통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그냥 제가 이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같이 이제 VC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염두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까, VC들이 어떤 체계로 그 생각을 하고 어떤 구성을 갖추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사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나 서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전달드리면 매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렇게 기획을 마련을 했고, 끝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이 뭐 제 내용이 꼭 이제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고, 다만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투자를 할 때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날 때 이제 생각했던 내용들, 그리고 뭐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은 좀 이제 많은 VC들이 이런 패턴으로 일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좀 집중해서 다 같이 좀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효과적인 VC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것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대표님들이 일단 창업을 하고 사업하기에도 매우 바쁘잖아요. 근데 매우 사업을 하기에도 바쁜데 회사는 자금이 필요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당연히 자금이 뭐 계획했던 것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기회를 발견해서 조금 더 투자를 유치를 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다가 갑자기 그런 IR을 하게 되거나 펀딩을 기획을 하게 되면 많은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당황을 하고 자기가 익숙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자기가 생각하던 바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색해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뭐랄까요, 다른 불필요한 이제 오해를 좀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VC는 어떤 거고 어떤 종류의 이제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를 유치하실 때는 반드시 염두하시고 이야기하면 좋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VC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뭐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VC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 성격의 VC를 그 함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벤처라고 하면 당연히 창업자 쪽이나 이런 스타트업 쪽의 스피릿이나 아니면 그들의 이제 사고방식도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피탈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역할을 하면서 창업자와 스타트업 그 분야와 자본시장 안에서 적당히 포지션을 하면서 양쪽 세계를 좀 매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게 VC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뭐 프라이빗 에쿼티의 당연히 한 형태고, 주로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투자 기간을 가져가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C들 봤을 때 뭐 생각보다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고, 그들이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펀드 구성 자체도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펀드의 종속 기간이 뭐 7년이나 8년인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업을 하면서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 다양한 분야의 대표님들과 만나고 그런 회사들을 검토하면서 실시간으로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온갖 분야의 유망한, 그것도 사업 분야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취득하고 그 정보가 이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업에 들어오게 되면 직업적으로도 매우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을 24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이 업의 기회는 어떤 것 같고 이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속속들이 전달을 받게 되고 클로즈드하게 전달받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투자 판단을 세워서 이제 투자를 잘 집행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과 사업을 미리 캐치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또 하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비상장 상태 그리고 초기 기업인 스타트업 상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있는 재무 수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회사가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만들어져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아직까지 그 유의미한 뭐 이익이나 재무 실적들이 발생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투자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이 회사는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어렴풋이 자기가 이제 물론 뭐 당연히 창업자께서 많은 부분 이제 세팅을 하면서 그 자기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투자도 어느 정도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회사는 이 정도로 될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자기가 그 미래를 추측하면서 이제 투자를 집행해야 되고 그 투자 이후에도 보통 투자를 하면 뭐든지 다 이제 엄청난 성공을 하겠다라고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의를 하는 게 실제로도 그렇기는 한데 벤처 투자하면 10개 중에서 2개 정도만 대성공을 하고 그것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형태다 숫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 그 리스크들이 어떻게 터질지가 몰라요. 그래서 그 리스크들을 관리하면서 각각의 회사에 맞게 후속 투자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경영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멘탈 관리가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표에는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첫 번째 그림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작가가 그린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그림이에요. 실제로 벤처 캐피털리스트를 하게 되면 돈이 투자가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공부만 하고 조언을 하고 끝나는 그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전에는 과연 이게 맞는 투자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취득한 정보와 나의 판단으로는 이런 로직을 세워서 이렇게 자금이 집행되면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 판단 맞을까? 라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하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로 처음 투자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큰 규모 아니면 되게 의미 있는 투자를 할 때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과연 내 생각 맞았을까? 아니면 내가 좀 혹시 놓친 부분은 없을까? 내가 놓친 부분이 너무 큰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이게 벤처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좀 취하는 자세다라는 느낌으로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는 그림이라서 이 그림을 실제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계 사진을 놓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또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약간 이 얘기도 되게 드리고 싶었어요. 그 회사가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잘 성장을 해서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공모 때 접하고 뭐야 VC들 예전에 이 액수로 이 단가로 투자했는데 왜 지금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말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거의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회사가 아직 그런 뭐랄까요 본격적인 비즈니스 들어가기 전에 투자를 해서 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만드는 좀 일이기 때문에요. 일종의 가끔씩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 회사의 미래를 사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회사의 미래를 상상해서 우리가 예측한 그 미래를 미리 땡겨와서 좀 사는 느낌이 있지 않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투자자들마다 다르겠지만 편차는 다르겠지만 보통 10개에서 20개 사이에 포트폴리오들을 자기가 투자한 회사들을 이렇게 쭉 놓고 이후에 밸류업 활동이나 사후관리 활동을 하는데 좋은 회사도 있을 것이고 업황이 당연히 지금 어렵거나 굉장히 좀 위기인 회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각 회사들의 이제 연락을 커뮤니케이션을 받을 때마다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져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이 공동 운명체고 자기 돈 이제 집행하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제 잘 되고 있을 때는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너무 즐겁다가 뭔가 좀 위기다. 그리고 회사가 좀 잘못되고 있다. 아니면 문 닫을 것 같다. 라고 하면 기분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 연락이 좋은 쪽만 몰아서 오는 게 아니고 나쁜 쪽이 나쁜 쪽 몰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회사 이야기 나왔다가 나쁜 회사 이야기 왔다가 뭐 온갖 그 상황들이 반복돼서 짬뽕이 되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좀 어려움이자 극복해야 되는 좀 챌린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창업자와 VC가 어떤 소통 과정 중에서 어떤 의문들을 좀 가지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또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너무 적나라하게 속마음을 막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는 면도 있어서 오히려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창업자 VC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뭐 의문들이나 오해들 이런 거를 간단히 적어봤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서 창업자와 VC로 이렇게 제시한 그림이 HBO에서 만든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 창업을 다루고 창업과 그 이후에 이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룬 그 일종의 시트콤이에요. 근데 이게 총 시즌 6까지 제작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고 인기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도 드리고 리뷰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예전에는 이제 HBO 정식으로 수입해는 그 웨이브에 있었는데, 지금은 좀 내려간 것 같은 게 아마 HBO 맥스 진출하면 거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업자들이 이제 투자자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로 뭐 논의하고 생각을 할 때 이제 가장 좀 여러 가지로 좀 의문들 드는 게,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인데 왜 이 VC들은 다 듣는 둥 마는 둥 하냐, 그리고 투자사마다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다 다르냐, 그리고 아니 모험 자본이라더니 왜 이렇게 좀 까다롭게 구냐, 좀 더 과감하게 우리 회사에 좀 투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아니면 IR 자료에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내가 고치고 계속 고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이해를 좀 더 흥미를 못 끄는 것 같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장 좀 많이 드는 이게 연락 좀 안 받고 제때 회신 안 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회사에 연락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할 수 있고, V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요거 제가 뒤에서 얘기 드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요 주제 중에 또 하나인데, VC들도 단계들마다 투자하는 그 성향이나 액수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단계가 불일치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뭔가요, 커뮤니케이션이 좀 단절되거나 잘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 우리보단 전 단계 투자자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보다 다음 단계 투자자 만나셔야 되는, 그러니까 더 업황이 커지신 것 같은데 이거 왜 지금 나랑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 어떤 이야기를 하지? 생각보다 뭐 남는 이야기가 없을 텐데 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회사마다 다 투자하는 또 스테이지도 다르고 각각의 이제 분야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아니 이거 우리 회사가 투자하는 분야 아니고 우리 회사의 펀드의 주목자가 아닌데 이거 계속 들어도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안 이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가끔 이제 대표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정말로 의미 있고 이 사회에 의미가 있고 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이게 정말로 공익적으로 좋은데 왜 투자를 안 해주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니 그런 당위성도 좋은데 결국에는 이게 사업이고 사업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투자단기 때문에 사업성 얘기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때도 생각보다 많은 빈도로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장 규모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어디까지 성장할지를 예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뭔가 확신이 들지 않거나 아니면 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만나고 있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좀 다음 순위로 많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문들이 있고 커뮤니케이션 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아까 전에도 그렇지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굉장히 좀 간단해요. 결국엔 우리가 잘 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봤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을 하되 상대방이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포인트를 잘 짚으면서 나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VC 이야기를 주장창 하면서 이런 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들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각각 추구하시는 생각이 있으시고, 투자자들은 또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리스크가 당연히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투자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어디까지일까를 가늠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로 들여다 보려고 하고, 그리고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논쟁 상황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누구라도 논쟁을 정중하고 진지하게 자기 생각을 전달을 한다라고 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잘 좀 들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굉장히 좋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자들이 과연 원하는 게 뭐냐 라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간단히 적어놨는데 어떤 VC라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량한 회사를 더욱더 경쟁력 있는 가치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대박을 내고 싶다. 그리고 우리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주목적에 맞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고 결국엔 그런 투자를 통해서 시그니처 딜을 만들고 계속 성공적인 투자를 재현하고 싶다는 게 많은 투자들의 근본적인 열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런 투자를 통해서 신뢰감 있는 경영진들과 인연을 쌓고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약간 이건 아주 간단하게 기재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우리 회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은 뭐 미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잘 포지셔닝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게 당신한테 시그니처 딜이 될 수 있고 나는 굉장히 신뢰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준다면 투자가 심지어 안 되더라도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거듭나면서 결국에는 펀딩에 좋은 영향을 끼쳐서 펀딩이 마무리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창업자와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창업자와 자본시장 사이에서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펀딩을 하면서 회사가 성장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투자 단계에 맞는 투자적 성향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아주 러프하게 좀 구분을 한 거라서 아니 내가 보기엔 이거랑 다른데? 그리고 VC 중에서도 여러 개 다른데 너 왜 이렇게 하나로 써놨냐? 라고 저한테 물을 수 있겠지만 그나마 굉장히 기초적으로 일반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소한 이런 상태의 투자 특성이 있다라는 거 감안하면 좋다라는 취지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 시드 투자나 엔젤 투자를 하는 분들 스테이지를 보면 그분들은 이제 어차피 회사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창업자들밖에 없어요. 창업자들밖에 없고 앞으로 그 창업자들이 뭐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는 단계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그 뭐랄까요 그 경영진의 이력이나 이 사람 이 분야 전문가 맞나? 이거 잘할 것 같나? 약간 이런 판단과 그리고 이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나? 아니면 현실화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그 딱 아이디어를 보고 투자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사람과 아이디어를 보고 투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자료를 길게 쓸 것도 없고 길게 쓰지 않아도 생각보다 이제 판단을 내리기도 굉장히 빠른 단계고 다만 초기에 맞게 소액이 이제 들어가고 밸류도 굉장히 낮은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펀딩을 이제 뭐 시리즈 ABC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VC들을 만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으로 넘어올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세요. 그래서 아니 우리 그 전에 투자자 저기 초기 투자자라고 하는 기관 뭐 팁스 운용기관 그리고 엔젤 투자들은 뭐 우리 한 3장 4장짜리 이렇게 사업계획서 보고도 투자해줬는데 왜 당신 뭐 VC라고 하면서 거의 똑같은 거 아니냐 왜 뭐 이렇게 내용이 없다라고 하냐 뭐 막 일반적으로 뭐 회사마다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20장 이상의 IR 자료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요구되거든요. 그 요구되는 내용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분량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다만 이제 VC들도 재무 실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재무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 업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지표로 내주기를 원하고 그 지표들 다 이제 수치로 확인하기를 원하고 추정을 해요. 그 추정된 지표나 그런 뭐랄까요 추정하는 재무 수치를 바탕으로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플레이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숫자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나갈 미래를 숫자로 좀 치환해서 이야기하는 게 매우 중요한 단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그리고 그 시장이 어느 정도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낼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좀 체계적으로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펀딩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내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다 지금은 이런 정도 규모인데 이 시장이 뭐 많이들 분류하잖아요. 뭐 직접 시장도 있고 뭐 간접 시장도 있고 나중에 확대되는 시장 규모까지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런 시장인데 이 시장의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재무 실적을 거둘 때쯤에는 뭐 상당히 꽤 큰 규모의 시장이 돼 있다. 이거 작은 시장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VC들은 상장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치가 될까를 당연히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감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이 정도의 실적을 냈을 때 당시 상장 시장을 예상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산업 분야가 뭐 피어들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 잘 받는다 안 받는다 정도의 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바라보고 싶다라는 감을 가져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좀 기초적인 정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 맞는 단초를 제공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이 거의 앞둔 프리 IPO 단계에서는 그 앞뒤랑 또 많이 달라요. 그런 상태에서는 상장 일정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장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프로세스대로 지금 우리가 어떤 단계에 진입해 있다. 그리고 이번에 투자하는 밸류 단계는 이렇고 상장이 됐을 때 타겟하는 밸류는 어떻다라고 예측 가능하게 제시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상장 심사까지 통과되는 일정까지 공모가에 초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서 편하게 또 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프리-IPO 투자자들한테 우리 지금 투자하시면 1년 안에 뭐 5배 된다, 10배 된다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걸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프리-IPO 단계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몇십 퍼센트 아니면 크게는 뭐 잘 되면 2배, 3배까지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수준이 일반적이고 다만 이런 기대 수익률을 VC 투자 단계에서 우리 투자하면 2배는 확실히 몇 년, 뭐 7, 8년 뒤에 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관심을 굉장히 안 가질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역으로 추정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고 많이 이제 상장했을 때 이제 투자하시듯이 상장 시장에 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거 아주 간단하게만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확인하고 이게 과연 그 섹터에서 대어인가 아닌가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 요소로도 미치고 그리고 해당 포트를 이제 담았을 때 어떻게 수익률이 예상될까 너무 당연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각 투자 단계마다 투자가 요구하는 게 다르고 사고방식 하는 게 다르고 목표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VC들이 어떤 단계로 투자를 검토하고 진행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쓴 건데요. 굉장히 개략적으로 쓴 거고 다만 뭐 여기에서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생각보다 이 단계로 진행을 하는 거는 뭐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소싱 및 검토 그리고 IR, 투심이 계약 및 납입, 그 다음에 사후관리나 밸류애드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소싱 및 검토할 때 이제 그런 투자팀이 본격적으로 방문을 하고 앞서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걸 하기 위해서 본인이 취득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IR 자료들도 사업계획서도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여기에 어떤 정보들이 부족하니까 이것 좀 가르쳐달라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등등의 활동을 하고 자기가 이제 검토해 볼 만하다 우리 회사에서 투자할 만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 회사는 그 회사의 투자사 내부 IR 데이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사 내부에 가서 이제 각 창업자분들께서 그리고 각 대표들께서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다 그리고 경쟁사들은 어떻게 있어서 시장 환경이 이렇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IR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뭐 당연히 너무 훌륭하게 얘기 잘하시고 객관적인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대로 이제 잘 받아들이겠지만 아니면 이 내용은 꼭 이 창업자가 얘기한 거랑 좀 이 다른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기술이 정말 좋다고 했는데 이 기술이 정말 좋은 거 맞냐 아니면 이 시장 크다고 했는데 이 시장 진짜로 커질 시장 맞냐라는 걸 각각이 또 투자사에서 생각하는 전문가들 풀을 통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이제 투자심의위원회를 위한 이제 준비가 다 끝나고 생각보다 굉장히 투자할 만한 좋은 요인을 많이 갖추고 그 리스크보다 기회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거를 개최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니 많이라는 내용들이 이제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세스를 왜 얘기했냐면 생각보다 많은 창업자분들께서 이 단계를 신경 쓰지 않고 예를 들면 투자를 검토하는 그 담당자와 투자 심의를 그 투자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는 다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자가 IR 때 좋아했다. 아니면 소싱 및 검토를 할 때 이거 내가 어떤 정도 사람인데 반드시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했던 내용만 너무 철석같이 믿으면서 투심이까지 우리 회사는 뭐 이 회사에 투심이 진행을 한다고 하니 통과된 거나 다름없다 라고 본다든지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하다가 나중에 잘 안 됐을 때 생각보다 충격을 많이 먹고 굉장히 당황하는 일들이 많아서 이런 단계들도 잘 숙지하신 상태에서 물어보셔야 된다. 그리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확인하는 단계에 따라서 가능성에 따라서 다른 투자자 만날지
아니면 이 회사로 지금 계속 밀고 나갈지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그 단계별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뭐 대부분 납입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펀드들이 뭐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펀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약서까지 도장을 찍었는데 뭐 특별히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납입하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납입을 하고 나면 이제 정말로 운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간단히 그렸는데, 투심이가 통과하기 전까지는 VC들이 상당히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뭔가 더 알아보려고 하고 탐구하려고 하고 더 찾아내가지고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약간 이게 뭐 셜록 홈즈를 캐리커처를 가져왔는데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면, 그 투자 이후에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예전에 나온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톰 크루즈가 주연을 하는데 이게 스포츠 에이전트로 나와요.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운동 선수들, 유명한 스타 선수들이 이제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맺는 과정을 이제 중개하고, 이 선수가 지금 이런 정도 선수인데 앞으로 잠재력이 엄청 크다, 아니면 이 선수 이미 훌륭하기 때문에 가치 이 정도 되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자본시장처럼 이 스포츠 시장 내부라는 가치를 이 스포츠 구단이나 아니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같은 편에서 이렇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약간 공동운명체적인 성격이지 않느냐라는 성격에서 약간 이 제리 맥과이어의 장면을 따왔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투자 이후에는 굉장히 공동운명체로서 VC들 자체도 다음 이 회사가 넥스트 펀딩을 할 때 왜 좋고 그때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가늠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VC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다음 펀딩 됐을 때 회사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확신을 좀 더 주시면 굉장히 좋아할 거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IR 자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좋냐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많은 요새 분들 만나고 그 다음에 IR 자료 실제로 만드신 거 실제로 보내주신 것도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다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요새 그런 투자나 이렇게 IR 자료에 대해서 교육들도 많고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강조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에서 기재를 해봤고요. 이게 심사 보고서를 저희가 그 투자심의위원회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기재를 했고, 기왕이면 투자 심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IR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크게 봤을 때는 뭐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어떤 투자 조건으로 투자하고 재원은 뭐다인데, 가장 중요한 건 투자 포인트랑 리스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를 왜 투자해야 되고, 우리 회사 좋은 사업하고 있고 이 사업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다 포인트로 담기고, 그 리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심사위원들이 물어볼 거예요. 이 회사는 근데 생각보다 뭐 사업이 좀 뭐 예를 들면 뭐 이 시장에 캡이 있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등등, 아니면 이거 기술은 좀 다른 곳들도 뭐 많이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면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 리스크 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리스크 요인을 좀 들어본 다음에 사실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건 그 리스크도 만약에 의미가 있다면 생각보다 감안할 만한데 우리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요인보다는 훨씬, 아니면 그 리스크 요인은 이미 좀 감경한 상태다, 아니면 그 리스크 요인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 호재가 있다 등등등의 이야기를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개요나 뭐 사업성 분석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시장 분석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것보다 큰 시장에서 5위까지 놓고 투자를 하는 거를 생각보다 VC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심지어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유망하고 이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내가 사업이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면, 투자하는 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VC들은 생각보다 더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분석 및 추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재무 분석과 추정이 거의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미래에 어떤 회사가 되어 있는지 감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수치화하기 위해서 지표를 물어보고 그 지표를 바탕으로 재무 실적이 추정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제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너무 허황되지는 않게 쓰면서도 또 이 심사역들도 개별적으로 또 추정을 하면서 여기에서 또 디스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아주 뭐 짜게, 정말
우리 사업은 이렇게 하면 뭐 좋은 사업이지만 이익률이 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이 수익률을 추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